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본머스.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여전히 지금 타베르니에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뭐 이제 케르케즈 또한 이제 좀 결장을 하면서 이제 측면과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본머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리그 1위긴 하지만 맨시티가 남은 리그 경기를 다 이기면은 이제 우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남은 리그 경기를 다 이기고 이제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은 경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이제 10위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6위까지 노려볼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머스가 남은 경기 전승을 해도 6위권 진입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약간 좀 본머스는 뭐 거의 중위권, 내 이제 좀 중상위권에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리그에서의 그런 경우의 수 및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뭐 경기 항상 봤을 때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좀 잘 운영을 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좀 라인을 올려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본머스가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평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본머스 상대로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는 좀 전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본머스 상대로 아스날이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본머스 역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역습을 통해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빠른 템포로 이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풀 라인업인데 반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이 몇몇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 아스날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렇게 봐서 저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 이게 1ND 기준의 그런 마인승 배당이 솔직히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내 마인승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제 본머스가 이제 원정에서 무너지면 한 번에 좀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영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X1033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삼님 별풍선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 이제 후원하신 분들이나 이거 다시 보기에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조합 및 뭐 추천표 이제 자료까지도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삼삼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이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존 결장자들도 여전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지금 맥버니가 결장 중인 사안이고, 그리고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지금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여전히 이제 아워니가 결장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유캐스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좀 이제 리그 경기들이 이제 크게 의미 없는 그런 좀 세필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등이 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수들의 그런 좀 의욕이나 약간 좀 플레이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팀들과 이제 승점 1, 2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승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가 첼시와의 경기인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노팅엄한테 있어서는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세필드에 비해서는 뭐 노팅엄 포레스트가 좀 승리에 대한 뭐 동기부여가 지금 훨씬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비슷했죠. 왜냐면은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가 좀 라인이 올라갔을 때 좀 역습으로 좀 공격을 풀어가는 경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밀고 나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세필드가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간 좀 노팅엄 상대로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여는 대과로 엠 닿는 대과로 옷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장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옷장님. 자,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는 좀 기존 경기들과 다르게 오히려 이제 노팅엄이 공격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라인이 올라간 노팅엄 상대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노팅엄이 좀 탑독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노팅엄이 리그 기준 이제 원정에서 2승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 경기력이 못 믿었긴 해요. 네. 자, 그래도 뭐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강등이 확정됐고, 전혀 뭐 이제 좀 동기부여가 없는 세필드를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노팅엄 프레스트 승부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노팅엄 승에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자, 우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장자가 없는 돌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도르트문트 이제 직전 챔스 4강 1차전에서 파리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좀 챔스 결승전에 좀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결과로 인해 이제 세리에 A와 더불어 분데스리가도 5위까지 챔스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7팀이 유럽 대항전에 출전했고, 그중 이제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이 각각 챔스와 유로파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산 포인트가 이제 높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세리에 A에 이어서 분데스리가까지 이제 챔스 티켓 5장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5위인 이제 도르트문트는 이제 남은 리그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챔스 진출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남은 리그 경기에서 다 져도 이제 뭐 최소 5위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서의 그 좀 챔스 진출은 확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다만 이제 챔스 진출을 확정 지은 도르트문트긴 하지만 다음 시즌 이제 챔스에서 좀 더 높은 시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그 순위를 올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뭐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뭐 4위권 진입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완전히 좀 버린다고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다. 네, 물론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파리 원정에서 챔스 경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뭐 전부 다 뭐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도 7위권 진입을 충분히 지금 노릴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동기부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완전히 뭐 로테이션으로 뭐 돌리지 않는 이상 솔직히 원정에서의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뭐 경기력 면이나 그리고 좀 전력 면에서도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경기를 좀 주도하면서 운영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전반적으로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이제 공수 밸런스나 그렇죠, 경기력이 더 좋고, 그렇죠. 그에 반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것도 그래도 좀 배당 대비 도르트문트 승이 뭐 그렇게 좀 나빠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돌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 도르트문트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고민해봤는데 네, 고배당 오르는 햄무 도전 경기로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 승, 고배당 햄무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스트라스부르크 이제 리강 경기죠. 자, 우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파리가 챔스 일정 때문에 주전들을 어느 정도 빼주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홈 파리 상대로 이길 뻔한 거는 르아브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자, 다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르아브르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2월부터 매번 진 경기가 많을 정도로 평균적인 경기력은 그렇게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르아브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무패 행진을 하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제 릴과 니스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좀 최근 다시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트라스부르크 역시 이번 경기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이 좀 목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연패 중이긴 하지만 대부분 좀 패배한 경기들을 봤을 때는 강팀들 상대로 이제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좀 비슷하거나 낮은 레벨의 팀들 상대로는 거의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좀 스트라스부르크가 이제 좀 그런 팀들 상대로는 많이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가 이제 홈에서는 3연패 중으로 오히려 최근 원정보다 홈 성적이 더 안 좋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득점력 또한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그런 좀 득점력이나 안 그러면 좀 성적이 더 안 좋은 최근의 르아브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그렇게까지 좀 이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르아브르가 현재 강등권과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스부르크 프랭슨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차 대 라치오 경기. 자,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자카니가 이제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치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및 복귀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몬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제 이전에는 공수 밸런스가 좋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다소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전과 같은 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몬차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차와 달리 좀 최근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좀 공수 밸런스에서 양 팀의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두 팀 다 템포가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유유슈팅도 잘 못 만들면서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뭐 라치오 상대로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치오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라치오도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좀 득점력이나 이런 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몬차보다는 공격에서 기대치가 더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이제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자카니까지 돌아왔다 보니까 이제 공격 옵션도 더 다양해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와 더불어 이제 세리에 A도 5위까지 챔스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리그 7위인 라치오도 충분히 5위권 진입을 이제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몬차에 비해서 동기부여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 흐름, 경기력, 뭐 동기부여 등 전부 뭐 라치오가 우세하다 보니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라치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원정에서의 라치오 득점력은 좀 믿지 않고, 원정에서 좀 라치오가 좀 대승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안 그러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라치오도 뭐 공격에서 많이 삽질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저득점 현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라치오 승 햄무에 언어바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치오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플리머스 대 이제 헐시티.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일단 이제 홈팀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위로 이제 강등권 팀인 22위 버밍엄 시티와는 승점이 단 1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 플리머스가 이제 이번 경기 이기고 이게 되면은 이제 좀 자력으로 잔류가 가능하지만 버밍엄 시티가 이기고 그리고 플리머스가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면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시간으로 버밍엄시티의 결과에 따라 이제 스탠스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일단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플리머스에 대한 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위로 이제 6위인 웨스트 브로미치와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프레스턴 상대로 지고, 그리고 헐시티가 이제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헐시티는 6위로 이제 시즌을 마감해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헐시티 역시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홈에서 질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각자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기는 거 외에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헐시티가 뭐 이 경기를 뭐 지거나 뭐 무승부를 거두면은 뭐 솔직히 뭐 큰 수확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길 때만 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약간 헐시티가 이번 경기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약간 좀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인이 올라간 그런 팀들 상대로는 여전히 좀 수비 공략을 잘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좀 라인이 올라간 헐시티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다시 좀 수비가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도 좀 헐시티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 경기가 조금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뭐 플리머스보다는 헐시티의 좀 폼이 더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 이제 좀 중원 장악력이나 안 그러면은 좀 경기 운영 면에서도 헐시티가 그래도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헐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양팀 다 그래도 동기부여도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헐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어누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떤 결과가 좀 나와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밍엄시티 대 노리치시티. 자, 일단 버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미 한 명이 결장.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버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22위로 이제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며 21위 플리머스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도 간략하게나마 좀 언급을 했지만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버밍엄이 이제 이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가 지거나 그러면은 좀 무승부를 이제 거두게 되면은 버밍엄이 잔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경기 지금 뭐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5위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 지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6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5위로 마무리하면은 이제 사우스햄튼과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을 좀 치르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6위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리즈와 경기를 좀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좀 이제 노리치 입장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이제 뭐 노리치 입장에서는 리즈보다는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위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리치가 이번 시즌 뭐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그래도 나름 좀 잘 비비고 좀 좋은 결과도 이제 좀 만들었긴 했지만 그에 반해 뭐 리즈한테는 이번 시즌 전패를 당했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우스햄튼을 상대하는 게 노리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좀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뭐 중원 장악력이나 경기 운영 면에서는 그래도 버밍엄보다는 노리치가 이제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노리치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리가 지금 우선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볼을 소유하면은 그냥 좀 약간 의미 없이 좀 볼을 돌리기보다 좀 바로 전진을 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경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 역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쵸. 자, 그래도 뭐 이제 버밍엄뿐만 아니라 노리치도 이 경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풀라인업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제 아무리 지금 동기부여가 큰 홈 버밍엄이라고 해도 노리치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모두 노리치가 버밍엄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노리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저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시티 프랜슨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것도 어노바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뭐 충분히 오버가 날 만한 경기 때문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솔직히 뭐 원정 꼬마는 별로 뭐 좀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은 좀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솔로 대 이제 인터밀란. 자, 일단 뭐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을 이제 좀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승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사솔로한테 이번 시즌 또 한 번 또 지기도 했고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1.3대 인터밀란 승은 배당 대비 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히려 뭐 사솔로가 반전을 일으켜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사솔로 프랜승 도전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솔로 승무 사이드로 흘러가게 되면은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프라이부르크.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노바를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챔피언십 한 경기 더 썬더랜드 대 세필드 웬즈데이. 자, 요거는 세필드 웬즈데이 햄무나 무승 중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잔류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굳이 뭐 승패보다는 좀 고배당 자비로 햄무 5할 무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조금 그 외의 경기에도 부가 설명이 좀 많았네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